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저기 예, 50개 이거 준비해 주셨으면 됐고요.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전체적인 개발 설명을 이제 영주쌤이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점을 치는 거니까 이제 어떤 저희가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은 거, 뭐 기륭에 대한 거, 뭐 화복에 대한 거,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주역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까 영주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점을 보셨는데 저희가 공부하지 않은 괴가나 이제 효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정의천 주역 그 책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펼쳐 보시고 아 이제 그거 이제 진짜 공부가 그때 정말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가 그 질문이랑 연결돼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오늘 이후에도 이제 뭐 바쁘셔서 이제 뭐 자주 보시지는 못하실 경우가 많겠지만 이렇게 점을 보셨는데 내가 이 효사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냐 이런 거 이제 저희 톡방이나 이런 데 올려주시면 예 다른 선생님들도 보시고 또 저랑 영주쌤이 보고서 이제 저희가 수업 있을 때 이렇게 또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뭐 어떤 효사가 나왔다, 괴사가 나왔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게 공부가 진짜 많이 되고 그때 정말 그 질문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괴나 그 효사가 또 다시 해석이 돼요. 예, 또 다르게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시초점 치는 게 원래는 이제 목욕 재개 다 하고 이제 깨끗한 곳에서 이제 뭐 아침에 또 이제 막 이렇게 굉장히 이제 공기도 좋고 이럴 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이제 저희가 그냥 오늘은 시초점을 그냥 이렇게 제대로 친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시초점을 어떻게 치는 건지를 한번 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쌤들이 이거 그냥 뭐 이렇게 뭐 기록 같은 거 특별히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정말 동전점을 보시게 되거든요. 예, 이 시초로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 시초점을 원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정도 한번 그냥 이렇게 천천히 쫓아오면서 그냥 편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을 이제 저희가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할 때 주역점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내가 이미 판단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뭐 시험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예,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질문하는 거는 아니고요. 내가 정말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문제 원래는 그런 다음에 내 마음속에 또 아, 이걸 하고 싶은데 쉬운 길은 없나? 이런 거 가지고 질문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 주역의 점은 내가 정말 절실하게 묻고 싶은 것을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서 내가 더 쉬운 길은 없나? 라는 걸로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 같은 질문을 두 번을 보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뭐냐면, 같은 걸 두 번 물어본다는 건 이미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얻고 싶은 답을 얻으려는 마음이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역점이 되게 조심스러운 게 나오면 나는 그걸 따르겠다라는 걸 전제하고 안 그러면 이제 점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나오는 걸 내가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지 않고서 나왔는데 내가 그 뜻을 안 따르고 있다는 걸 내 스스로가 알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예, 내가 그냥 그 나오는 대로 내가 그걸 따를 수 있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책임질 수 없는 질문을 막 던지면서 정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뭐 니체도 비슷한 말을 하긴 했는데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점이 나와도 사실은 그 나온 것이 내가 원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게 원래는 이제 그 뭐 동양 철학이 됐든 뭐 니체가 됐든 뭐 살아가는 방법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갈 것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주역점 보실 때 권해드리는 게 그냥 쉬운 일상적인 거 가지고 막 물어보세요. 예, 부담 없는 거. 예, 부담 없는 걸로. 사실 오늘 저희가 뭐 1년 동안 이거 물론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만 1년 동안 퇴근길 주역을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부담 없잖아요. 예,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해석은 하겠지만 예, 어쨌든 간 저희가 그런 거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내가 어떤 자세로 이거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조금 부담이 없는 질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다. 근데 가끔씩 가다가 이제 저는 그런 것도 물어본 적은 있어요. 이사를 가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조심하셔야죠. 이사 진짜 가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확신 얻고 싶으셔가지고 막 정보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안 된다고 진짜 나올 수도 있거든요. 흉하다 막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점들은 나중에, 예, 그거 보실 때 잘 하시면 좋으시고요.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오늘 시초점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초점 보는 방법의 기본적인 철학 베이스는 그 개사전이라는 이제 그 공자님이 그 주역을 해석하신 책에 나와 있는 걸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50개 준비하셨잖아요. 예, 50개 맞으셔야 돼요. 예, 50개 맞으시죠. 왜냐면은 50개가 안 맞으면 이따가 이제 숫자가 예, 막 잘못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0개가 예, 맞으실 거다 생각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 5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게 정말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 50이냐 하필이면 뭐 4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왜 50개냐 얘가 진짜 많은데 일단 왜 50이냐라는 거는 조금 놔두고요. 이 50이라는 숫자 자체를 대연지수라고 하거든요. 클 대자를 쓰고요. 연자는 저희가 흔히 쓰는 연자는 아닌데 굉장히 자질구레한 것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큰 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5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상징이 온갖 천지의 만물, 삼라만상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 숫자가 왜 50이냐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중에서 뭐 하나만 저는 그냥 뭐이 말이 좀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일단 태극하면 1, 그 다음에 태극에서 양쪽으로 그 음양으로 갈라지는 양의가 둘, 그 다음에 그게 상징하는 1월이 또 둘, 그 다음에 사계절이 넷, 그 다음에 오행이 다섯, 그 다음에 12계절, 12달이 또 12, 그 다음에 24절기가 24, 이렇게 하면 다 더하면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자들마다 다 풀이하는 게 달라요. 근데 아무튼간 이 50이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대연지수라고 해서 우주 만물의 삼라만상을 가지고 있는 숫자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50에서 좀 특이한 거 하나. 여기서 하나만 선생님들 이렇게 딱 빼보시겠어요? 하나만? 예, 하나만 이쪽에다가 잠깐 이렇게 하나만 딱 하셔서요. 저는 오늘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좀 예쁜 걸 준비했는데, 요런, 그러니까 아무 통이나 이런 데다 이제 넣어 놓으시면 되세요. 예. 근데 옆에다가 그냥 따로 어디다가 좀 약간 좀 떨어뜨려서 옆에다 두시면 됩니다. 일단 하나를 빼서 이렇게 옆에다가 따로 두세요. 네, 이렇게요. 예. 얘는 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지 않아요. 예, 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이 49개만을 사용합니다, 선생님들. 예. 그래서 얘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제 50, 그러니까 우주 온갖 삼라만상 만물은 50이라는 숫자로 시작을 하지만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이걸 빼면서부터, 얘 하나가 빠지면서부터 이제 뭔가 이제 그게 이제 시작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저희가 중천곤, 중지곤 배울 때도 같이 얘기했을 때도 그랬었던 거잖아요. 이상적인 거죠. 현실에 없는 거죠. 걔네가 이제 뭔가가 변하고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인간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하나를 빼놓으시고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점을 볼 때, 시초점을 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항상 50개는 준비하고 있다가 항상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하나 빼서 이렇게 놓고 이러면서 이제 점을 시작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49개가 다 있으시죠. 뭐 크게 상관없는데 그래도 한 절반 정도다 생각하고 왼손 오른손에 나눠서 지시겠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절반 정도다 생각하시고 예, 딱 안 맞아도 돼요. 예, 절반 그냥 이렇게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빠지면서 이제 그 이제 양쪽으로 이제 뭐가 처음 이제 갈린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그 철학적인 그 주역의 의미에서는요. 그런 다음에 천천히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들. 저는 이게 오른손이거든요. 예, 오른손에 지금 이렇게 쥐고 있는 거 땅에다가 내려놓으세요. 땅에다가 내려놓으세요. 예. 그러면 선생님들 왼손 들어보시겠어요? 오른손. 예. 왼손에만 지금 이거 갖고 계신 거죠. 예. 왼손에만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하나만 고르셔요. 예. 바닥에서 하나만. 예. 바닥에서 하나 고르셨을까요? 예. 그럼 얘를 왼손에 요 맨 끝에 여기 새끼손가락 앞에 있는 여기다가 이제 끼우시면 되세요. 예.
천천히 하셔요. 예. 이렇게 끼우시면 되십니다. 그냥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예, 예. 자, 손가락이 보입니다. 지연쌤, 반대쪽 손에 끼셔야 돼요. 반대쪽 예, 손. 예, 예. 왼손 쥔데다가, 예. 쥔데다 끼셔야 돼요. 예, 여기 저 오른손에 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예. 음. 왼손 쥔데다가 이렇게 끼우시면 되세요. 이게 이제 인책이라고 해요. 이제 얘가 이제 땅에다 내려놓은 게 땅,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사이에서 사람이 하나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 뭐 사람의 하나 의미 이런 걸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지인 이렇게 예. 왜냐면 여기 하나하나가 또 다 여기 이게 이 시초점엔 의미가 있는 거여가지고요. 여기까지 그럼 되셨을까요? 예, 여기 지금 왼손에 묶음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끝에 새끼손가락에 요거 하나 끼우셨죠.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는 천천히 하시면 되시는데요.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천천히 여기 지금 왼손에 든 요 묶음을 네 개씩을 분류를 하셔서 근데 잠깐만요, 선생님들. 여기 한쪽에다가 아까 지금 이제 묶음으로 이렇게 딱 반쪽 나눈 거 있으시죠? 얘랑 섞지는 마시고요. 뭐 나중에는 뭐 어차피 섞이긴 하는데 여기 지금 쥔 거에서 이렇게 묶음으로 있는 거에서 얘를 이렇게 네 개씩 여기 지금 네 개거든요. 네 개씩을 해서 여기 바닥에다가 이제 내려놓으시면 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셨을까요? 예. 그럼 왼손에 지금 묶음으로 진 거를 예, 천천히 하세요. 이게 숫자가 엇갈리면 안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하다 제가 엇갈릴까 봐 지금 예. 네 개씩을 나눠서 예, 계속 이게 이제 사계절을 나누는 거거든요. 네 개씩을 계속 나누셔요. 네 개씩을 다 나누시다가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시면 되세요. 더 이상, 예, 더 이상. 그러면 만약에 네 개가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개가 남았다면 네 개까지, 예.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안 쥐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개를 쥐고 계시거나 두 개를 남기시거나 세 개를 남기시거나 네 개를 남기시면 되세요. 남기셨을까요? 예. 저는 지금 두 개가 남았거든요. 얘를 아까 그 손가락 낀데 그 앞에 여기 그 앞에다가 앞에다가 끼우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손에다가 끼우시면 됩니다. 아까 맨 끝에 이제 인체 끼운 거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네 개씩 남은 거에서 두 개, 남아가지고 두 개 이렇게 끼웠거든요. 예,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런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이거는 땅이다 그러면서 내려놓은 묶음이 있었잖아요. 걔 이제 다시 쥐어보세요. 예. 걔를 다시 들어보세요. 되셨죠? 그럼 요번에 이제 얘를 네 개씩 아까처럼 나누어서 이제 아래다가 또 내려놓으시면 되세요. 예, 네 개씩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까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요 또 손가락에다 이렇게 끼우시면 되세요. 손가락에, 그렇게 끼우시면 되시고요. 손가락에 지금 끼워진 이 시초가 몇 개인지 이제 세보시면 되세요. 얘가 5나 9여야 돼요, 선생님. 예. 5나 9, 요 지금 손가락에 전체 끼운 개수가 저는 지금 5거든요. 예. 5나 9가 아니면 중간에 뭔가가 이렇게 네 개를 내려놓으셨을 때 잘못되셨거나 아니면 뭔가 세는데 이렇게 잘못되셨거나 된 거거든요. 얘가 5나 9 맞으셔요? 예. 그러면은 일단 요걸 하나 어디 종이 같은 데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세요. 예. 그냥 5나 9. 예. 첫 번째. 이게 지금 우리가 뭘 얻은 거냐면 이제 초효의 일변을 얻은 거예요. 선생님들, 초효의 일변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그 한 효가 그 등분으로 하자면, 아이고, 지선생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 네. 지선생님 앞부분은
나중에 녹취 보셔요. 예, 그 녹화본 보시고요. 그 어쨌든간 얘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양으로 했을 때는 하나처럼 보이고 음으로 했을 때는 두 개로 보이는데 음으로 했을 때도 걔가 두 개가 아니라 3등분이 된 거다. 그리고 그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게 최종으로 나와 있는 5나 9라는 숫자가 초효의 일변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아직 초효 하나를 얻으려면 이걸 몇 번을 더해야 되는 거죠? 두 번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효의 이변을 얻고 그 다음에 초효의 3변을 얻고 이렇게 해야지 초효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가볼 건데 선생님들 여기 지금 한쪽에 5나 9 나왔던 거 있잖아요. 얘는 요렇게 해가지고 옆에다가 따로 두세요. 예, 따로. 예. 한쪽에다가 치워 놓으시고요. 예, 한쪽에다가 치우셨죠. 예. 그러면은 지금 한쪽에다가 치워놓은 게 아까 맨 처음에 하나 뺐던 거 이거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저는 이제 5개니까 5개 옆에다가 따로 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닥에 있는 거 다시 다 합치세요. 그런 다음에는 바닥에 있는 걸 다시 다 합치시면 되세요. 예, 합치셨죠? 예, 합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 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3번을 할 거니까 그 정도는 이제 아마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실 텐데 일단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죠, 선생님들? 나눠야 되죠. 예, 나누시고요. 오른손, 왼손에 나눠서 뭐 똑같이 안 나누셔도 됩니다. 예, 나누셨죠. 그 다음에는 어느 손에 있는 걸 땅에다 아까 내려놨었죠? 오른손, 예, 오른손에 있는 거 땅에다 내려놓으시고요. 예, 오른손에 있는 거 땅에다 내려놨고, 저 오른손 비어 있고, 왼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순서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가 어디에 있는 거 하나 집었었죠? 바닥에 있는 거, 그죠? 예, 바닥에 있는 거. 예, 인책이라 그래가지고, 바닥에 있는 거 하나, 예, 이렇게, 예, 들었었죠. 얘를 어디다가 끼우는지 기억나시죠? 예, 새끼손가락 있는 맨 끝에다가 끼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쥐고 있는 이 하늘부터를 몇 개씩 나눴었죠, 저희가요? 4개씩 나눴었죠? 예, 이거 이제 4개씩 또 이제 나누기 시작하시면 되세요. 천천히 나누셔요, 4개씩이요. 나누셨으면 또 손가락에 끼우시고요. 네. 다 되셨으면, 그 다음엔 이제 뭐 하셔야 되죠? 바닥에 아까 내려놓았던 묶음을 들어 올리신 다음에 얘도 몇 개씩 나누시면 되죠? 4개씩 나누시면 됩니다. 예, 나눠보세요. 다 나누셨으면 이제 손가락에 또 끼우시면 돼요, 쌤들. 이번엔 남는 숫자가 달라요. 5나 9 아니라도 예,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 네 개일 때는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면 끼워 갖고 놓는 거예요? 계셔요. 예, 갖고 네 계세요. 개도? 4개일 네 때, 예, 개도? 4개로 갖고 계시면 되세요. 이게 원리상 저희가 이제 그 홀수로 시작해서 아까 홀수로 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 남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 짝수예요, 선생님들. 그냥 짝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4나 8이 나오셨어야 돼요. 예. 4나 8이 나오셨으면 옳게 하신 겁니다. 예. 중간에 이렇게 뭐 나누는 거 잘못하시지 않으신 거거든요. 예. 요번에는 저는 4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4 아니면 요번에 나오는 숫자는 8이 나오면 맞아요. 네.
만약에 조금 잘못하셨으면, 예, 이거 가지고 오늘 저희가 점치는 거 아니니까, 아니, 뭔가 잘못됐나 보다. 내가 뭐 나누는 거에서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셨던 거 또 옆에다가 따로 두시면 되세요. 아까 거랑 섞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아까 따로 두신 거 있으시죠? 예, 이렇게, 예, 같이 여기다가 또 이제 따로 내려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닥에 아까 4개씩 나눠 놓았던 거 다시 다 합치시면 되세요. 예, 예. 다시 합치시고요. 이제 조금 익숙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연습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시초점하는 마지막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다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2개로 나누겠습니다. 2개로 나누셨죠? 그 다음에 오른손 바닥에다가 내려놓을게요. 오른손 바닥에다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책 하나 골라서 그 다음에 여기 새끼손가락에다가 끼우실게요. 예. 조금, 예.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쥐고 있는 거 어떻게 하는 순서죠? 4개씩 나누면 되는 거죠. 예, 사계절의 의미라고 말씀드렸고요. 4개씩 나눠서 바닥에다가 두시면 되세요. 아이고, 이게 생각보다 이게 시초 좀 오래 걸리네요. 예, 예. 마지막이긴 한데. 다 하셨으면 아까 원래 땅에 내려놨었던 거 걔도 4개씩 나누시면 됩니다. 네 개 나온 거는 들고 있는다고 하신 거죠? 네네네. 4개 나온 건 들고 계셔요. 네. 그러니까 손가락에 끼워지는 건 1개, 2개, 3개, 4개 중에 하나가 한 번에 꽂을 때마다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사나 8이 나오셨으면 맞아요. 저는 이번에 8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그러면 1변, 2변, 3변을 다 얻은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1변에는 5, 2변에는 4, 3변에는 8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나 9밖에 안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2변이랑 3변은 기본적으로 4나 8밖에 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은 이렇게 뭐 점치거나 이랬을 때 예, 생각해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영주쌤이 채팅창에다가 계속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마 정리해 주고 계신 것 같으니까 채팅창 옆에다가 같이 펼쳐 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예, 하시면은 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 왜냐하면 이 똑같은 방법으로 초효를 얻게 되면 이 초효 얻은 방법으로 2효, 그 다음에 3효, 그 다음에 4효 이렇게 얻으면 되는 거라 저희가 초효만 시초점으로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예, 영주쌤 지금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얻은 게 5, 4, 8이다라고 한 번만 적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5, 4, 8로 하나의 효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5, 4, 8을 일단 더해야 되거든요, 선생님들. 예. 예, 5, 4, 8. 이제 제가 나온 걸 가지고 하는데 5, 4, 8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7이 돼요. 예, 17. 예, 5, 4, 8을 더하시면 만약에 선생님들 지금 옆에다가 종이에다가 1변, 2변, 3변 나온 거 숫자 예, 하셨으면 선생님들도 더해 보시겠어요? 예. 저는 5, 4, 8이 나와서 17이라는 숫자를 얻었고요. 선생님들도 지금 1변 뽑으신 거, 2변 뽑으신 거, 3변 뽑으신 거를 더해 보시면 예, 얘도 숫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예, 얘도 숫자가 아무 숫자나 막 나오는 게 아니라 5가지 종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저처럼 17이 나올 수도 있고요. 13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1이 나오거나 24가 나오거나 28이 나오거나 예, 5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밖에는, 왜냐면 그 한 변에 나오는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걔를 조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건 안 해오셔도 돼요. 덧셈만 일단 그 잘 뽑으시고 덧셈만 잘 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거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안에다가 이제 548이고 더하면 17이 나오고 저희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2, 그러니까 13, 17, 21, 24, 28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순서는 뭐냐? 이 나온 숫자를 49에서 빼주셔야 돼요. 예, 49에서 이 숫자를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나온 숫자 같은 경우에는 49 마이너스 17이 되니까 32가 되겠죠. 예. 예, 32요.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 32를 얘가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49에서 얘네들을 뺀 숫자는 어떻게 나오셔야 되는 거냐면 그 다음에 이 32가 이제 그 4의 배수인 거잖아요. 예, 4의 배수가 되는 거라서 얘를 얘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거죠. 그 4로 나눈 숫자. 예, 4로 나눈 숫자. 8, 8. 아, 그렇죠, 그렇죠. 예. 8로 나눠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아니. 아, 그죠. 48에 32. 네네네네. 네. 깨비쌤은 8. 우경쌤. 우경쌤 지금 초요 3변에 더하면 몇이 나왔어요? 음소 켜주시고. 17이요. 우경쌤 그럼 저랑 17이고, 똑같이 8. 예. 그러면 우경쌤은 8, 2호로 하고요. 2호로 할게요. 우경쌤 8 일단 적어놓고. 현우쌤 몇 나오셨어요? 8이요. 현우쌤도 17 나오셨어요? 네. 현우쌤도 8. 영아쌤은? 아, 저는 28 나와서 7이요. 영아쌤 7. 그다음에 지연쌤 7이세요? 네. 지연쌤 7이고, 그다음에 루틴쌤 89에서 뺀 숫자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나누기 나, 4를 하셔야 돼요. 나누기 4요? 예, 그러면 9요. 9. 36이 나왔어요. 그렇죠. 9가 네네. 나와야 되죠. 됐습니다. 깨비쌤. 네네. 그러면 어쨌든 간 지금 나온 숫자를 보시면 그 나오는 숫자의 범위가 정해진 거 보이시죠? 저희가 종류가 몇 종류라고 지금 저희가 나온 것 중에 종류 하나가 안 나오긴 했는데 그 숫자가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6이거나 7이거나 8이거나 9 중에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그 6, 7, 8, 9가 나오는데 딱 보시기에도 짝수 두 개에 그 다음에 홀수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저희 여기서는 이제 주역이니까 짝수 홀수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양의 수, 음의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 중에서 양의 수는 어떤 걸까요? 6, 7, 8, 9 중에서요? 양의 수는 7이랑 9가 되는 거겠죠. 양의 수는 7이랑 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의 수가 또 두 개가 있죠. 음의 수가 뭐랑 뭐가 되는 걸까요? 6이랑 8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초요 하나를 지금 뽑은 거잖아요. 세 개의 변을 얻어서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8이라는 숫자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제 초효는 양효가 되나요? 음효가 되나요? 음효가 되는 거죠. 예. 음효를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나머지 5번을 더 반복을 해서 이제 6개의 효사를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놓고 하는 거를 그래서 아까 총 18번을 하게 된다라는 게 6, 3, 18이잖아요. 한 효를 얻으려면 얘를 3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 총 18번을 해야 완벽한 6개의 효를 얻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항상 그 숫자는 6, 7, 8, 9 중에 나와서 음효, 양효, 뭐 양효, 음효 이렇게 섞이면서 이제 효가 그려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시초점을 가지고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할 거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전점으로 넘어갈 텐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숫자가 있어요. 알아두셔야 되는 숫자가 뭐가 있냐면 일단 양의 수에서는 9입니다. 이 9라는 게 저희가 이제 6, 이제 뭐 6, 1서부터 10까지의 또 의미도 있는데 오늘 거기는 얘기 말씀 안 드리고요. 어쨌든 간 주역의 효를 뽑았을 땐 6, 7, 8, 9가 나올 건데 이따 동전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9라는 숫자는 양의 마지막 끝에 있는 숫자죠. 그래서 이거를 노양이라고도 하고요. 큰 양이다. 그래갖고 태양이라고도 해요. 근데 주역은 저희가 이때까지 해보니까 아셨겠지만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건 그 성질을 가득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의 수에서는 구효가 그 변할 수 있는 그 숫자 변효라고 합니다.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되세요. 예, 일단 양의 수는 맞지만 얘는 지금 변할 수 있는 그거다 해서 이제 그 변효라고 하고요. 그러면 한번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겠어요? 음의 수 중에서는 6이랑 8 중에서 누가 변효가 되는 걸까요? 6입니다. 얘는 왜냐면 음의 끝이잖아요. 예, 음의 끝. 양의 끝, 음의 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태음이라고도 하고 노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음에서의 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숫자다. 그래서 일단 9라는 숫자는 양이지만 변효가 되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6이라는 숫자는 음이지만 예, 그 변효가 예, 음으로서의 변효가 될 수 있는 숫자다라고 알고 계셔야 이따가 동전점 치실 때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또 이게 역할을 하는지를 아시게 될 거거든요. 예, 시초점이 그냥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예, 그 원리는 그냥 이렇게 똑같아서 나누고 사람 인책 세우고 그 다음에 사시 나누고 나머지 걸로 또 사시 나누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 변 나온 거는 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호 얻을 때는 요 49개를 다시 한번 또 다 합쳐가지고 아까처럼 똑같이 세 번을 뽑아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초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질문, 영주쌤이 해주셔요. 저 네. 질문 있는데, 네네네네. 아까 이거 더했을 때 13, 17, 21, 24, 28,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냐면 25여야지 24가 나와서 6이 되지 않아요? 24 맞아요? 그리고 아, 28도 그랬나요? 안 맞, 그죠? 제가 아, 지금, 그쵸. 24가 아니라, 그쵸. 25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25여야 합니다. 25. 네네네네. 아, 그러네요. 25여야 돼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49에서 24를 맞아, 빼야,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28도 아닌 거죠, 그럼. 그러네요. 28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29여야 되죠. 예, 네네네네. 29여야 합니다. 다시 잘못 적어드릴게요. 말씀드렸네요. 17, 13, 21, 25, 29여야 합니다. 그러면 5가, 4로 나누면 5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5개에서 4로 저희 나누면 5개 36은, 숫자를, 잠깐만요. 이 5개 숫자를 제가 적어 놓은 거를 잘못 적어 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 선생님들 지금 나오신 거에서는 잘못된 건 없었던 거죠? 네, 저희는 다 9, 8, 7, 9 이렇게만 나오셔갖고 문제가 네네네네. 879가 없었는데, 나왔는데, 여기서 네, 지금 6이 나와야 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6도 그렇고, 아까 29까지 그러면 총 5개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29는 다 아닌 것 같고, 선생님, 제가 그거 요거는 한 아니죠? 번 더, 예, 살펴서 알려드릴게요. 예, 그, 어쨌든 간, 요 5, 4, 8의 그 조합을 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서 나올 수 있는 게 4의 배수로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고, 그게 6, 7, 8, 9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원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숫자 자체를 제가 뭔가 약간 착각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바로 예. 구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그건 정리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예. 어쨌든 그건 확실하거든요. 1변에서는 5랑 9밖에 안 나오고요.
2변에선 4랑 8밖에 안 나오고요. 3변에서도 4랑 8밖에 안 나오고 걔를 더하고 그 다음에 걔를 49에서 빼고 그 다음 나머지 그 뺀 숫자를 가지고서 4의 배수를 이렇게 나누고 나면 나오는 숫자는 6, 7, 8, 9 중에밖에 안 나오는 거 그거는 확실해요, 선생님들. 제가 아까 어떻게 맨 처음에 더했을 때 숫자는 걔는 조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을 수 있는데 29가 아닌 것 같아요. 29가. 네네네. 29 아닌 것 같아요, 29가 아닌 지금. 것 예, 그건 같아요. 다시 한번 29가 살펴볼게요. 아니라 네. 17, 13, 21, 25여야 돼요. 네네. 17, 13, 21, 25요? 17, 총 13, 4개인 21, 거죠? 25. 총 4개, 13, 17, 21, 24. 아, 25. 24, 25. 25. 여기까지. 25. 네. 4개. 네네네. 네, 25까지. 4개여야 네. 됩니다. 우리가 이따 네네. 제가 또 설명을 다시 해드릴 텐데, 여튼 27, 13, 21, 25여야 돼요. 제가 딴 그래야지만 데서 이걸 보고 왔는데 그 자료 자체가 틀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들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한 번만 더 그거 말씀드릴게요. 1변은 5랑 9 중에서 나오는 게 맞고요. 2변이랑 3변은 4랑 8 중에서 나오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더한 숫자를 49에서 빼는 것도 맞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숫자 나온 것을 4의 배수, 4로 나누는 것도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는 6, 7, 8, 9 중에 하나만 나온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6, 7, 8, 9 중에 나온다 하니까 4개만 나오는 게 맞겠네요. 예. 제가 그 참고했었던 그 자료 자체가 잘못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단순한 질문인데, 네네. 그때도 덧셈, 뺄셈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겠죠? 그 의미가 있겠죠? 아, 덧셈 뺄셈의 의미요. 네, 근데 뭐 이제 나누기 이게 4 이제 이렇게 된 게 네네. 9, 8, 7, 6 이렇게 나온 게 네네. 그때도 나누기 4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계산전에 그런 왜냐면 식으로 저희가 나와요? 계속 사로 나눴었으니까 하로 나눴을 그 때. 예, 저희가 지금 하는 과정이 계속 사로 나누는 과정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의미는 마지막까지도 넣었을 것 같고 원래 제가 아, 아까 이제 전체를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놓고서 1부터 4까지는 생수라고 하고요. 처음 생겨난 수. 그다음에 이제 그 6, 7, 8, 9는 생수의 그 반대되는 그러니까 반대되는 게 아니라 나아간 수다 그래서 성수라고 해가지고 그 주역에서는 성수 네 가지만 쓰는 거거든요. 그럼 5나 10은 완전히 완성된 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나 10은 쓰지 않고 그래서 1, 2, 3, 4는 생수고 6, 7, 8, 9는 성수라고 해서 그 6, 7, 8, 9만 가져다가 주역의 숫자로 썼는데 그 아까 뭐 그 4의 배수는 요즘 표현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이 시초점을 가지고 나누는 것도 계속 사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아마 그 사로 나누는 건 마지막에 가서도 이거 사로 나눠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그 6, 7, 8, 9 중에 숫자 하나를 이렇게 그 보기를 가지고서 아마 이렇게 이걸 운용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얘가 가만히 보면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중간에 그랬었던 것처럼 뭐냐면 얘가 이제 되게 그러니까 이 그 주역을 가지고서 이 상수론만 가지고 있는 학문 그 아예 철학 체계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그 주자 시대에도 이 주자가 막 이제 이 상수론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의리 주역이라고 해서 의미를 풀 것이냐 이거 갖고도 엄청 많은 논쟁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간단한 숫자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숫자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는 그 온갖 철학과 온갖 또 설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숫자가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되게 달라서 예, 그 제가 지금 뭐 다 말씀을 여기서 다 드리진 않았는데 아마 그 마지막 사로 나누는 것도 그 당시에 뭐 사의 배수라는 의미는 없었지만 사로 나누는 것까지 아마 끝까지 사로 나눠서 이 숫자를 얻는다라는 의미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금 보니까 진짜 말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 이게 5개가 나왔을 때 이 4개의 숫자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예, 4개가 숫자가 더했을 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제가 이렇게 그 자료를 가지고 온 그거 자료 자체에서 보는 것 자체가 예, 뭔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으네요. 그 원리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가 5, 8, 8 나온 거를 뺐잖아요. 그 네네네. 남은 한 가지를 가지고 그게 49에서 뺀 거잖아요. 네, 맞아요. 남은 한 가지를 또 4개씩 나누면 네네네네네. 그게 몇 덩어리가 되느냐 요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예. 그렇게도 보셔도 되는데, 맞아요. 지연쌤 논리도 맞습니다, 그것도. 근데 우리 말 나온 김에 한번 그려볼까요? 깨비쌤이 몇 나왔다 그러셨죠? 17.
아까 8이요. 17이니까 8이니까 네네. 뭐죠, 네. 선생님들? 8이면 음이죠? 음. 음이고 그 다음에 저기 루틴 쌤이 몇 나오셨어요? 저는 9요. 9 나왔으니까 양, 뭐죠? 근데 아까 깨비 쌤이 변효. 9는 노양 태양이라고 해서 변할 수 있는 효예요. 그래서 변효입니다. 여기 잠깐 이렇게 표시해 둘게요. 그 다음에 영아 쌤 몇 나오셨어요? 아까 7이요. 7 나왔으니까 음인가요, 양인가요? 양이요. 양이죠. 7은 양이지만 변하는 수예요, 변하지 않는 수예요? 변하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연 쌤 몇 나오셨어요? 7요. 7, 양. 7이니까 똑같이 양이고 그 다음에 우경 쌤 8이요. 8이니까 음이죠. 네. 음은 변하는 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의미예요. 그렇죠. 불변이죠. 불변의 효죠. 그다음에 현우 쌤 몇 나오셨어요? 8이요. 8이고 변하지 않는 효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요 괴상의 괴명이 뭐예요? 진, 뇌풍, 항. 뇌풍항이네요. 뇌풍항인데 이따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이걸 본괴라고 합니다. 본괴. 이걸 우리 지금 이렇게 같이 본괴를 뽑은 거예요. 본괴를 뽑은 거고 자, 지금 변효가 몇 개예요? 하나. 그렇죠. 구이호 하나죠. 그러면은 변효는 음으로 변하고 나머지는 다 불변효예요. 자, 이 변한 괴를 뭐라고 하냐면 직괴라고 합니다. 직괴가 뭐예요? 뇌, 산, 속과라는 꾀입니다. 뇌산, 속과. 요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딱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참 영주쌤, 지금 저희가 변효가 한 개이잖아요. 예, 예. 그 변효가 한 개일 때는 직괴가 아니라 그냥 본괴로 보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해석하는 네네네. 거는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릴 네네네네. 거고, 그냥 설명해 주시기 어, 위해서 지금 말씀해 그렇죠. 주신 거죠? 네네네. 내가 지금 뭐 동전이든 시초든 어떤 괴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 요 본괴와 직괴를 딱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만약에 예를 들면, 음효, 오효가 변효가 와 있다. 5효가 6이었다. 만약에 6으로 된 음효였다. 그러면 이건 변효니까 양효가 되겠죠. 그럼 직괴는 뭐가 될까요? 뭐죠? 직괴는 택, 택. 택산 함께가 되겠죠. 요리까지. 본괴가 요렇고 직괴가 요렇구나. 또 변효는 직괴에서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구나.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딱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바톤 터치를 받아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동전점을 쳐보도록 할게요. 이거 특강 자료 제가 처음에 나눠드렸던 그 자료가 있는데 문쌤 자료를 제가 잠깐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이제 깨비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세 번의 변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초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요 음이 이렇게 세 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효를 얻으려면은 요 세 번의 어떤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동전점을 칠 때는 딱히 저희가 이 개념을 막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탐구해보고 동전을 쳐왔으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태극에서 이렇게 양과 음이 태어나죠. 태극에서 양과 음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양과 음으로만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라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져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양과 양으로 되어 있는 태양이라는 것이 있고
음과 음으로 되어 있는 태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태양, 태음, 노양, 노음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깨비쌤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변하는 효예요. 변하는 기운이에요. 아, 이제 내가 음이 다 했어. 이제 나는 양으로 변해야 돼. 아, 이제 내가 양의 기운이 다 했어. 이제 음으로 변해야 돼. 그래서 노음이라고도 하고요. 노양이라고도 합니다. 변해요. 변합니다. 자, 소음 볼까요? 소음은 양에서 음으로 끝나는 게 소음입니다. 시작은 양효에서 시작했지만 끝나는 것이 음효로 끝나요. 이걸 소음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음에서 시작해서 양으로 끝나는 거를 소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얘네들은 불변이에요. 이미 관계를 하고 있어요. 이미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숫자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데 태양을 아까 9라고 얘기를 했죠. 9. 자, 소음을 뭐라고 했나요? 8. 그죠? 음이니까. 자, 소양을 7이라고 했고요. 노음을 6이라고 했어요. 노음을. 자, 6, 7, 8, 9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거는 꼭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깨비쌤도 설명해 주셨지만 1, 2, 3, 4, 5는 생수입니다. 생수. 이거는 어떤 뭐랄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잠재태 같은 거예요. 뭔가 숨어있는 기운, 숨어있는 힘, 아직 이 세상에 발현되지 않는 숫자예요. 여기서 뭐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생수라고 하고요. 6, 7, 8, 9, 10을 성수라고 합니다. 이제 이 1부터 5까지의 관계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6, 7, 8, 9, 10이라는 성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10은 완전한 수라고 해서 저희가 동전점이나 뭐랄까 이 시초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이 원리가 딱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를 딱 뺐을 때 이 세계가 시작하잖아요. 그쵸? 25개로 우리는 시초점을 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50개를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준비는 50개를 했는데 정작 시초점을 치는 거는 49개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사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내가 대칭이거나 딱 떨어지는 일들이 다반사거나 뭔가 내 뜻대로 막 굴러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튼 이 10이라는 숫자는 절대수라고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6부터 7, 8, 9라는 이 관계성을 상징하는 이 숫자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 5를 중심으로 관계를 하고 있어요. 자, 1이라는 숫자가 5라는 숫자가 만나서 6이 되고요. 2라는 숫자가 5라는 숫자가 만나서 7이 되고 3이라는 숫자가 5라는 숫자랑 만나서 8이 되고 4라는 숫자가 5라는 숫자랑 만나서 9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4개의 숫자를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5라는 숫자는 중앙을 의미하기 때문에 5와 나머지의 이 1부터 4까지의 관계가 6, 7, 8, 9라는 이 성수를 만들어내요. 뭐 이것도 사실 막 여러 학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절대 정답이다 이럴 수는 없지만 여튼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이 노양,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이 어떤 숫자를 의미를 하는가. 태양은 9, 소음은 8, 소양은 7, 태음은 6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상, 요 네 개의 어떤 이 사상, 이 네 개의 모양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8개의 모양이 탄생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8궤, 소성궤라고 하는 요 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다시 8번의 곱을 통해서 64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주역을 배우고 있는 그 64개의 그런 이
이 시공간들이 펼쳐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역이 갖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9, 6, 7, 8, 9 이 숫자가 중요하다. 시초점 칠 때도 그렇고 동전점 칠 때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예, 어려운 게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동전점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치도록 할게요. 치고 이제 표 해석하는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동전을 던졌을 때 그림은 우리가 양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세 개가 다 그림이 나온다. 그럼 뭐죠? 다 양효이겠죠? 세 개가 그림이야. 양입니다. 자, 반대로 숫자가 나오면 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제가 지금 10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선생님은 어떤 동전 준비하셨어요? 그림과 숫자가 있는 동전을 다 준비해 주셨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우리가 음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그림이 3개가 나오면 이걸 우리는 태양이라고 부를게요. 9라고 숫자를 부를 거고요. 양이라고 부를 거예요. 양효. 그림이 3개. 그림 하면 태양, 숫자 9, 양효.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숫자는 태음이고 6으로 표시할 거고 음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변효예요. 여기도 변효입니다. 그쵸? 자, 근데 다 이렇게만 나오진 않겠죠? 어떤 거 하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 2개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 숫자를 저는 음으로 부를게요. 그림 숫자를. 이거는 숫자 8이고요. 소음이고요. 음이라고 부릅니다. 불변효예요. 자, 반대로 숫자, 그림이 나오면 양으로 부를게요. 숫자로는 7이고요. 양효이고 불변효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혹시 어려운 거 질문 있으시나요? 근데 제가 예, 영주쌤, 근데 저희가 예. 그림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다가 저희가 아까 했었던 거 같이 반영을 하면, 그림의 양은 숫자 3하고 숫자 부분의 음을 2로 해서 해도 되지 않아요? 그림의 어떤 거? 그러니까 지금, 어, 이게 지금 이게 그림을 지금, 양으로 하신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림은 3, 숫자로 3. 아까 음. 선생님이 예, 숫자 3 앞에다 쓰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림은 이제 양으로 3이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2로 해가지고 그 숫자로 계산을 선생님들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돼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쵸. 그림을 3으로 하고 네네. 숫자를 숫자를 2로 2로, 하면 예. 됩니다. 네네네. 그게 조금 덜 복잡하실 것 같아서, 예. 예. 제 옆에다 어쨌든 같이 써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은 숫자 3개가 나오면은 6이고 그죠? 네. 숫자 2개 그림 하나 나오면 7이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효는 제가 이런 표시를 해둘게요. 변효는 이런 표시를 해두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전 이제 다 선생님들께 동전점을 보는 거를 다 이제 알려드렸고 실제로 저희가 쳐보도록 할게요. 깨비쌤이 질문을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네네네. 예, 2025년 그냥 1년으로 할까요? 그 3학기 예, 말고? 예. 예. 일단 써주시는 동안 동전을 손에서 섞으세요. 섞으시고 질문이 올라오면 자, 질문이 2025년 퇴근길 주역을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 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저는 매니징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강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요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전을 근데 다들 지금 책상에 앉아 계셔서 혹시 이거 일단 던져주세요. 동전을 던지세요. 던지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루틴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틴쌤 뭐 나오셨어요? 숫자 그림 해갖고, 뭐죠? 숫자니까 2로 7이요. 7이죠? 칠은 숫자 뭐죠? 7 소양이요. 양효죠. 양. 양효. 숫자 그림 나오신 거예요? 네. 네네. 네, 그럼 그러면은 합쳐서 7 어, 이렇게. 예. 7이고 그 다음에 영아쌤 네, 저도 7이요. 7 나왔고 어떻게 7 견문발 나오셨어요? 그래도 그 세부적인 거 말씀해 주실래요? 숫자 그림이요. 숫자 그리며 예. 숫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림. 되겠네요. 예, 그림. 저는 그냥 숫자로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현우쌤 저도 7이요. 오. 숫자 그림. 전부 다요? 이렇게 똑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연쌤 지연쌤이요? 저는 그림 9입니다. 예, 그림 333이요. 네. 자, 그러면 9니까 뭐죠? 변효. 변효겠죠? 네, 변효 네. 자, 표시. 변효. 그 다음에 우경쌤 그림 숫자 7입니다. 7. 그림 3 숫자요. 예. 네. 그 다음에 지선쌤 저는 숫자. 그러면 숫자 6인가요, 6인가요? 그러면? 네. 이거는 노음인가요? 그러면 변효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자, 그럼 이 본꾀는 뭘까요? 본꾀. 본꾀는 뭘까요? 택천, 해천. 쾌깨네요. 음, 쾌. 택천 쾌깨를 우리가 본꾀에서 얻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괴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직괴는 자, 초효가 양효고 두 번째 2효가 양효고 3효가 양효입니다. 근데 구사효가 뭘로 변해요? 음으로 변해요. 그쵸? 6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5효도 불변효죠. 그 다음에 상륙효가 음에서 뭘로 변해요? 양효로 변합니다. 양효로. 그럼 직괴는 뭐죠? 지금 직괴가 풍, 천. 천, 소축괴가 되네요. 소축괴. 자, 우리 쾌괴와 소축괴를 우리가 일단은 얻었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쵸? 이걸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잠시 얘는 쾌괴와 품청, 소축괴잖아요. 자, 그러면 점사 해석하는 거 제가 올려드렸어요. 점사 해석하는 거. 자, 이거 일단 한번 쭉 읽고 저희가 뽑은 괴를 한번 점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6개의 효가 모두 불변효일 경우는요, 우리가 본괴 얻은 거 있죠. 본괴 얻은 거. 우경쌤이 만약에 본괴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본괴의 괴사가 점사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괴사가 점사가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중천 검괴가 나왔어. 보니까 6개의 효가 변하지가 않았네. 그럼 중천 검괴 괴사가 선생님의 점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 개의 효가 변효일 경우. 그때는 본괴, 직괴가 아닙니다. 본괴의 변효 효사가 점사가 됩니다. 아까 한 개의 변효가 효사가 돼요. 직계의 효사가 아닙니다. 본괴의 효사예요. 본괴. 본괴의 효사예요. 자, 2개의 효가 변효일 경우에는 본괴의 변효 중에서 위에 상효가 점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랑 여기가 변효가 나와 있어요. 9,5효랑 9,2효의 변효가 2개가 나왔어요. 자, 이때는 본괴의 상효, 9,5효가 점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3개의 효가 변효일 경우가 있어요. 3개의 효가 변효일 경우는 본괴와 직괴의 괴사가 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효가 1개 나오든 2개 나오든 내가 직괴를 한 번 더 그려보는 훈련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꼭 3개일 때만 그리실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본괴의 괴사가 체가 되고요. 직괴의 괴사가 용이 되는 거예요. 체라고 하는 거는 신체라는 뜻인데, 뭐랄까, 아직은 내 마음속 같은 거,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를 발현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선생님들 나름대로 해석이 필요해요. 두 번째 용은, 내가 어떤 걸 써야 하지, 지금? 직괴의 괴사가 어떤 게 나왔어. 분리유유왕이야. 그럼 나아가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쓰는 겁니다, 실제로. 행하는 거. 단, 직괴가 천지비, 풍산점, 역괴, 함괴, 미제괴, 고, 정, 함괴일 경우에는 본괴의 괴사가 점사가 됩니다. 요 괴들만. 그러니까 내가 직괴를 딱 뽑았는데 천지비괴가 나왔어. 그러면 본괴의 괴사가 점사가 되는 거예요. 2개를 보는 게 아니라. 직괴의 괴사, 본괴의 괴사 2개가 아니라 본괴의 괴사만 점사를 보는 겁니다. 자, 다시 반대로 직괴가 풍내, 이익, 서하, 비, 기재, 풍, 손, 절, 귀매, 태일 경우에는 직계의 괴사가 점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3개의 변효가 될 때는 요 괴들을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요 책을 한번 보시면서 해야 돼요. 요게 나왔는데 막 직계의 괴사로 막 점사를 봐야 되겠네 이러면 안 되고 요 특정한 괴들은 본괴의 괴사로 점사를 보셔야 되고 직계의 괴사로 점사를 보셔야 됩니다. 자, 4개의 효가 변효일 경우 4개의 효가 변효일 경우에는 직계의 불변효 중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직계가 나왔는데 직계의 불변효 자, 변효가 지금 5효랑 3효가 지금 변효예요. 상구효 그 다음에 초효 이렇게가 변효인데 이 4개가 변효인데 그 중에서 하효의 효사가 점사가 됩니다. 9,2효의 효사가 점사가 돼요. 9,2효에 본괴를 뽑고 나서 내가 직계 불변효를 봐야 되겠죠. 불변효 중에서 4개가 나왔어. 그랬더니 지금 괴가 뭐예요? 뭐죠 이거? 풍택 중북괴가 나왔어요. 그 풍택 중북괴의 불변효 중에서 하효를 점사로 보시면 됩니다. 하효를. 자, 5개의 효가 변효일 경우. 자, 직계의 불변효가 점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중북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은 전부 다 변효예요. 5개가. 근데 이 지금 6,3효만 불변효죠. 6,3효만. 그래서 6,3효 불변효인 효사가 점사가 됩니다. 5개의 효가 모두 변효일 경우에는. 자, 6개의 효가 모두 변효일 경우 아까 6효가 모두 불변효일 경우에는 본괴의 괴사가 점사가 됐잖아요. 자,
모두 변효일 경우에는 중천 건괴는 우리가 용구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곤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효가 더 있습니다. 용류. 요거에 대한 점사를 쓰시면 되고, 나머지 괴들은 직괴. 아까는 본괴였죠. 아까는 본괴였어요. 대신 6효가 모두 변효일 경우에는 직괴의 괴사가 점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동전점을 뭐 매일매일 쳤을 때 제가 오늘 나눠드린 요 점사 뽑는 법을 꼭 보시고 해석을 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변효가 몇 개 나왔죠? 변효가? 2개 나왔어요. 그죠? 풍천소축에 변효가 2개 나와서, 자, 그럼 2개의 효가 변효가 나왔어요. 여기 저희. 자, 그럼 본괴의 변효 중 상효, 위에 있는 효사가 점사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에 있는 효사가. 자, 그러면 아까 다시 한 번만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는 본괴만 보면 되잖아요. 자, 본괴가 자, 본괴인데 아까 변효가 여기였고, 이제 그쵸, 여기였고 여기였죠. 본괴 쾌괴입니다. 자, 쾌괴 정의천주역 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불변효 중에서 변효 중에서 두개의 효가 변효 중에서 상효, 위에 있는 효가 효사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쾌계의 상륙효가 우리가 오늘 전체 우리 퇴행길 주역이 뽑은 점사예요. 자, 퇴행길 주역이 뽑은 택천 쾌계의 점사 상륙효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페이지 찾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페이지는 873페이지입니다. 873페이지고 상육효죠. 상육효.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육효는 무호 종류흉이라고 하네요. 무호 종류흉. 울부짖어도 소용없으니 끝내 뭐예요? 흉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근데 우경쌤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양효가 극한까지 자라나려고 하고 음효가 모두 사라지려고 하는데 오직 하나의 음효가 극한의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는 여러 군자가 때를 얻어 매우 위험한 소인을 제거하는 때예요. 이때가 음효를 제거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소인의 세력은 반드시 모두 사라져야 하므로 소인의 입장에서는 울부짖고 두려워해도 소용이 없으니 끝내 흉한 것입니다. 이거 그럼 흉한 주체가 누구예요? 소인이에요? 군자예요? 그렇죠. 군자입니다. 소인입니다. 소인. 이거 소인의 입장이에요. 소인의 입장. 이 쾌계는 이 밑에 있는 양효들이 이제 마지막 나한테 남아있는 소인의 마음을 치러가는 때인 거예요. 그 때에 우리가 상육효를 얻은 겁니다. 올해 우리 탱글주역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남은 소인의 마음 하나를 완전히 이거는 뭐 앞뒤 재고할 것 없죠. 뭐 예를 들면 봐준다거나 쉽게 타협한다거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캐가 뭐냐면 척결이라는 뜻이에요. 척결해야 하는 거예요. 척결. 그래서 올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마지막 남은 이 사사로운 마음을 어떻게 척결을 해야 할까? 그 척결하는 대상은 무호 종유흉이죠.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이제 쾌계를 우리가 이제 좀 나누면서 오늘 시초점 친 소감이나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나누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부에 너무 딱 맞는 괴가 나온 거, 효사가 나온 것 어떠세요? 같은데요? 예, 저희가 예. 쾌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지금 이 괴가 낯서실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지금 이거 일단 그 괴상의 모양을 보면 양효가 이제 그 음효를 다 이제 몰아낸 상황이에요. 근데 음효를 다 몰아냈는데 마지막 한 그 음효 하나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를 이제 밀어내면서 척결하고 결단한다라는 때라고 해서 쾌기는 결단, 그 척결의 때거든요. 영주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뭔가 버티고, 아, 그래도 나 이것만은 못하겠어. 나 이건까지는 안 되겠는데? 라는 그 마지막 한 마음이 지금 상효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울부짖어도 소용없고 버텨도 소용없으니까 그거 마지막 하나 그 한 마음을 몰아내지 못하면 흉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한 마음이 올라올 때 밀어내고 예, 올라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각자의 다 숙제가 있으시겠죠. 어쨌든 간 내가 주역 공부하지만 내가 여기 와서 이제 퇴근길 주역도 하고 올해 이렇게 공부하지만 그래도 나 아직 예고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떠오르시면 아, 이게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척결해야 되는 마음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예, 하시면 된다라는 의미이실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그럴듯하죠. 예, 그러니까 주역점이 이렇다니까요. 예, 주역점이 나오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딱 나오지?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다 그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주역점이 신통하다고 하시면 지금 얼굴 표정들이 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간. 주역점이 그래서 신통해요, 쌤들.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중간에 올려드렸는데 제가 아까 안 그래도 지금 막 머리 엄청 복잡하신데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아까 그 지금 그 보시면 아까 그 루틴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더한 숫자는 그 시초점에서 네 가지가 나오는 게 맞고요. 걔를 49에서 뺐을 때 제가 아까 그 숫자를 서로 섞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36, 32, 28, 24가 나오는 거고 지연쌤 말씀처럼 그게 그 묶음, 나눠져 있는 바닥에 네 개의 묶음이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그 채팅창에 한 번 더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셔요. 예. 일단 제 생각에는 지연쌤은 그 시초를 다시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얇은 걸로 바꾸셔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오늘 하시기 어떠셨어요? 그냥 괜찮으셨어요? 근데 이게 손에 쥐는 거 조금 약간 좀 그러시죠? 괜찮았어요. 예, 아, 이게 그러셔요? 무겁지 예. 않으니까, 예, 아, 괜찮고, 네. 네 개씩 나눌 때도 딱 예쁘게 잘 넣어져서 좋았어요. 네. 아, 네. 10초점 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예, 이거를 근데 이게 18번 해야 됩니다. 18번. 예. 근데 이게 동전점 너무 간단한데 음. 그 동전점을 두고 시초점은 저도 이게 지금 이렇게 공부할 때나 하지 예, 안 하게 근데 되더라고요. 사실 그 말은 뭐냐면, 물론 문쌤도 그렇고, 뭐, 깨비쌤도 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지만, 군자는 함부로 점을 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점이 쉽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질문이나 이렇게 품고 던지거나, 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동전을 치거나, 그러니까 쉽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치기보다는 정말, 어, 내 갈림길에서 꼭 이렇게 점을 치셨으면 하고, 아까도 깨비쌤이 강조해 주셨지만 점을 쳤으면 반드시 점사대로 내가 마음을 써야 돼요. 오늘 우리 무호 정유형 나왔습니다. 반드시 이 점사대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영주쌤은 지금 이제 점치는 거에 대한 마음가짐 말씀해 주신 거고요. 예. 저는 그냥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하루 살아볼까? 이런 거 치셔도 돼요. 예. 그런 거 치시는 거면 제가 오늘 아침에 만약에 지금 오늘 아침에 했는데 택청쾌에 이게 지금 상효가 나왔다. 그럼 내가 오늘 뭔가 할 때 뭔가 이렇게 사사로운 마음 하나고 굉장히 그 약한 마음 하나가 나를 이렇게 붙잡고서 힘들게 하나? 그런 마음 올라왔을 때 내가 그런 마음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또 하루를 살아도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은 이렇게 월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뭐 한 주를 시작할 때 꼭 점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주에 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갖고 점 보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이번 한 달은 어떤 화두를 가지고 어떤 효사 하나를 붙잡고 살아야 될까, 이런 거 가지고서 점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하면 근데 주요 공부가 금방 느세요. 예. 음, 왜냐하면 그거 엄청 들여다 보시게 되거든요. 내 한 달 동안 그 효사 하나를 계속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 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보고, 한 달에 한 번 보고, 그럼 이제 주요 공부 확 이제 넣으시는 거죠. 예, 얼마나 많은 효사가 있겠어요. 예.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예, 그렇게 마음으로 하시되, 그냥 그렇게 좀 자주 보셔야 이게 여러 가지 효사를, 예,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점사 뽑는 거를 저희끼리 했다고 네 질문만 점을 보시기보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변 사람들 혹시 음, 점을 봐주셔도 됩니다. 뭐 네, 나의 점 봐주셔도 가족들이나 돼요. 네. 저 며칠 전에 와이프 점도 봐줬고요. 꼭 내 점만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 점 봐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점사 해석하는 거 그거 꼭 참고하셔서 본괴, 직괴 이거 꼭 뽑으셔서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변효의 의미가 이제 그 변효가 한 개, 두 개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변하는 아직 기운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본계를 가지고 그냥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얘가 세 개면 되게 중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디에 속할지 막 모르니까 엄청 그 삼효였을 때가 엄청 복잡했잖아요. 그때가 복잡한 거고 사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는 얘는 본계가 아니라 직계, 그 변효가 작용한 걸로 넘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로 이런 순서는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혹시 오해하실까봐 가끔씩 가다 보면은 책이나 설명이나 인터넷 이런 것 중에서 뭐 두 개가 변효인데 위에 걸로 보냐, 아래 걸로 보냐, 막 다르게 써져 있는데 그거 예, 좀 의견이 분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문쌤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때도 그런 경우에 그냥 맨 처음에 나는 두 개가 만약에 나오면 위에 걸 보겠다라고 정해놓고 출발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시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끔씩 가다 또 다른 자료 보시면 여기는 아래 거로 보라고 하는 게 있네라고 보시면 또 혹시 예, 헷갈리실까 봐 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됐을까요? 오늘 오늘 어떻게 일찍 좀 끝날 줄 알았더니 예. 예. 오늘 재미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재밌습니다. 이거 점치는 거. 방학 기간 근데 동안 한 번씩은 보고 오셔요. 네네네, 네. 루틴쌤. 아까 그냥 궁금한 거였는데, 근데 네네. 하나당 세 개를 보는 게 아까 얘기 잠깐 해주셨나요? 초효의 1변, 세 번, 2변, 3변. 네. 3변을 봐야 그거 됩니다. 왜 세 개를 보는 게, 그게 거기 안에 세 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 음효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저희는 짝대기 두 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네. 양효는 짝대기 하나처럼 보이는 건데 얘를 주역의 세계에서는 짝대기가 음효 같은 경우에 짝대기 세 개가 합쳐진 건데 그러니까 얘는 두 개 짝대기 가운데 비어 있는 거. 얘 세 토막을 내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한 효를 세 변을 얻습니다. 네. 네. 이상하네. 네, 죄송해요. 혹시, 저 죄송한데, 네네. 왜 그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라면 자꾸 에러가 날까요? 아. 남산강 나간 거, 학원에 어, 제가 지금 어제부터 지금 한 대여섯 번 이상 하고 있는데 계속 에러가 나가지고 제가 통계를 못 올리고 있는데 음. 왜 찾기가 안 될까요? 아, 어, 지금 홈페이지 관리자가 어느 선생님이죠? 영주쌤? 홈티요? 그 메일에 가서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 변경을 누르면 네. 자꾸 에러가 뜨거든요. 그게 변경이 음, 되었습니다 하고 나와야지 음. 그 변경이 되는데 제가 그 전에 했던 게 뭔지 기억이 안 아, 나가지고 네네네. 이게 지금 거기 안에서 뭐가 잘 안 되나 보네요. 선생님, 네, 그럼 그래서 자꾸 그냥, 에러가 예, 나가지고 예, 그 써주신 네. 거 그냥 톡방에 먼저 톡방에 올려주시겠어요? 올려주세요, 톡방에. 네네네네. 톡방에 네, 톡방에요? 네. 제가 정말 짧게 썼는데 그 톡방에 네네. 괜찮습니다. 아이고, 그냥 예, 톡방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셨네요. 상관없습니다. 예, 예. 저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동전전을 볼 때 내가 여섯 번을 하는 건가요? 예, 그쵸. 공부는? 한 번 아, 던지는 걸 여섯 번. 예, 세 여섯 개를 번 한꺼번에 던지는 걸 여섯 번. 네. 네, 여섯 여섯 번. 번 던지는 겁니다. 여섯 네네. 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 지선쌤은 앞쪽에 깨비쌤 그 설명 더 참고하셔서 시초점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학기 오늘 기말 이 시초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기 한 학기 동안 너무 또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 한 주는 저희 방학 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쉬고 제가 중간에 공지 드리겠지만 저희 깨봉? 깨봉에서는 8월 달에 강제 방학이 있어요. 말이 강제 방학이지 이제 회사로 따지면 약간 여름 휴가 시즌이거든요. 또 덥기도 하고 그래서 체력 좀 보강도 해야 되고 이래서 잠시 쉬는 주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 한 주 월요일 푹 쉬시고 그 다음 주는 문쌤 특강 그리고 이제 저희 또 3학기 시작하는 궤로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전점 치는 거, 시초점 치는 것도 저희가 배웠으니까 일상에서 아까 깨비쌤 말씀처럼 뭐 소소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 함께 던지시면서 동전점으로 주요 공부 이렇게 해보시면은 더 주역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 점점 더 더워지는데 꼭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한 주 방학하시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